특명전대 고버스터즈는 기존의 슈퍼전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연출을 보이며 시작했는데 가히 실험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격적인 시도들을 여러 선보인다. 판타지 전대가 주를 이루는 당대의 유행에 역행하여 밀리터리 SF 성향의 고전 전대의 요소를 대거 도입하였다. 거대 전투신의 경우는 기존의 실내 세트장을 벗어나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함으로써 거대 전투의 스케일감을 살렸다. 그리고 괭괭전대 보우켄저 1의 6년 만에 CG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디오라마의 비중을 늘리는 등 현실감을 높이는 연출도 늘어났다. 프로듀서 인터뷰에서 본작의 테마가 리얼이라는 것을 보아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초반 이후 역시 특촬물, 특유의 제작비 문제 등으로 갈수록 기존 디오라마 신을 뱅크신으로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1화 방영 이후로 메타리어로틱하다, 토미카 히어로 시리즈 같다는 식의 반응이 다수. 수전전대의 큐류전은 명실상부 국내외로 슈퍼전대 시리즈의 대표작이자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히 국내에선 파워레인저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작품들 중 하나로 향수 자극의 추억 작품이기도 하다. 초전자 바이오맨, 조인전대의 제트맨, 백수전대 가오레인저, 통룡전대 아바레인저와 비슷하게 결성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전대를 이룬 케이스다. 또 전대의 결성 후에도 멤버들이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드문 케이스기도 하다. 보통 슈퍼전대 시리즈는 메인 각본에 몇 명의 서브 각본이 붙어 진행하는데 이번 작은 특이하게도 각본가 산조 리쿠 스스로가 가능하면 전화 다 자신이 각본을 쓰고 싶다고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으며 201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의 각본을 집필했다. 결국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한 각본가가 전 에피소드 각본을 담당하는 위협을 달성하였다. 덕분인지 큐류전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방향성과 캐릭터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평가가 높으며 이 작품으로 산조 리쿠에 대한 특촬 팬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극장판 VS물 V시네마까지 모두 집필했다. 국내에서는 첫 방영을 일주일 뒤 초반 인기몰이에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청률도 오름과 동시에 관련 상품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으며 대원과 반다이 측에서도 일본에서의 흥행을 밑거름으로 해 기존에 대원 계열 채널에서만 방영했던 것과는 달리 전폭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이번에는 타 방송국에서도 방영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초반 판매량은 당시까지 1위권을 다투었던 염신전대 고온저와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 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완구 품절 사태를 이어받는 것도 모자라 방영되었던 역대 슈퍼전대의 초반 수익을 죄다 뛰어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시점에서 마트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다 팔린 상태라고 하는데 주역 메카인 티라노 킹과 팔 담당 수절용이 죄다 매진 상태이며 그 다음으로 변신기인 가브리볼버와 가브체인저 기가 가브리볼버가 잘 팔렸다고 한다. 열차전대 토큐전은 지금까지 열차형 메카는 간간히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 열차의 이미지가 적용된 작품은 이 작품이 최초다. 일본에서 나온 특촬물 중에서는 가면라이더 데노에 이어 두 번째. 슈트 디자인이 매우 간결하다. 버클 외에는 특별한 장식도 없고 새겨진 무늬도 딱 번호판 하나가 끝이라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뭔가 많이 빈약한 편이다. 다만 환승 변신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제작 편의를 위해 그랬다는 가설도 있다. 컬러 환승 변신이라는 설정상 다른 3개 슈트가 필요한데 디자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예상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니 쉽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환승 변신이 적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쓰이다 보니 가면라이더처럼 덕지덕지 붙이는 무장이 저마다 다르지 않은 이상은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상만으로 구분이 되는 게 적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토큐오가 초토큐오로 합체하면서 디자인이 밋밋하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제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밋밋한 디자인을 해소해줄 하이퍼 토큐저밖에 없었다. 어쨌든 방영 초 당시에는 언뜻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메카와 함께 80년대로 돌아간 거냐 롯데리아 왕구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 국내에서는 첫 방영 다음날인 7월 7일 원작 3화에서 있었던 문제의 그 장면도 등장했는데 다행히 관뚫고 증기 뿜는 장면만 보여준 뒷발리 감기를 써서 재빠르게 수납하는 식으로 절묘하게 처리했다. 편집 처리되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행이라는 평이다. 수리검전대 닌닌저는 닌자 컨셉이지만 사실 일본 본연의 모습보다는 여러가지로 해외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콘셉트가 다수 보인다. 아오닌자부터 영국에서 마법을 배운다는 설정의 메카가 드래곤이고 추가 전사인 스타닌자는 카우보이풍의 변신기도 햄버거 모양으로 아메리칸 닌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닌자에 가까운 모습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해외 팬들도 기대해달라라고 언급하며 해외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방영 불가 판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모두이 예상과 달리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해 방영되었다. 종영 이후 한국판에 대한 평가는 역대급 호평이다. 일본판에서의 연기력 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들을 성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잠재웠으며 그 덕분에 본작의 스토리도 무난하다면 무난했지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닌자포스의 평가를 올렸다. 그에 걸맞게 매출도 기존의 다이노포스, 트레인포스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게 나왔다.
동물전대 주호전은 레드, 블루, 옐로, 그린, 화이트 조합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그린과 화이트가 레귤러 멤버로 동시에 등장하였으며 신전사를 포함하면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이후 12년 만이다. 또한 5인 시작 전대 내에서는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이후로 4년 만에 핑크가 없는 전대기도 하다. 그리고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이후 11년 만에 여성 블루 전사가 등장했으며 히로인 조합인 블루와 화이트는 조인전대 제트맨 이후 25년 만이다. 화이트 히로인이 2년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도 처음이며 남성 그린의 세기열차전대 토큐조에 쓰인 연두색에 가까운 것도 특징이다. 레드인 카자키리 야마토와 신전사 몬도 미사오를 제외한 전대원 4명은 수인으로 주머니라는 독특한 설정을 넣었는데 주머니 내 외형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이렇게 레드와 신전사만 지구인인 설정은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와 유사하다. 그리고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후 5년 만에 전대를 이끄는 지휘관. 포지션 캐릭터가 없는 작품이다. 한편 지휘관이 없는 전대의 경우에 정보 분석이나 작전 수립 역할을 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라도 항용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호전은 지휘관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서포터 캐릭터가 없는 최초의 전대기도 하다.